6기 중에서는 첫인상은 그분이요. 그 안녕하세요. 저는 영어 강사 임율리이자 나는 솔로에서 5기 영숙으로 등장했던 사람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어땠어요? 촬영할 때? 너무 낯선 곳이었고 짧아서 좀 아쉬웠고요. 네.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제 모습을 보는데도 되게 다른 사람 같이 많이 느껴질 만큼 되게 특별한 장소,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약간 거기 들어가면 네. 입소를 하면 약간 다른가요? 일반적인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조금 다른 데 왔다. 이런 약간 붕 뜨는 느낌이 있나요?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너무 사랑이랑 막 연애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. 다른 일적인 것, 평소에 내가 신경 쓰던 것들은 정말 다 잊어버리게 되고 약간 그 사람한테 집중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라서 네. 완전 봉봉 뛰게 되는 그런 게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. 출연자로서 처음에 딱 가잖아요. 촬영장에. 네. 처음에 이렇게 물론 앞에 있는 남자들도 보겠지만 네. 같이 출연하는 여자들도 있잖아요. 그쵸. 딱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? 약간 서로 이렇게 경계심이 좀 드나요? 아, 너무 예쁜데? 너무 괜찮은데? 이런 생각 드나요, 혹시? 그 갈대밭을 지나서 이제 딱 들어왔을 때 남자분 쪽은 근데 잘 못 보겠더라고요.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걸어가면서 여자분들 쪽을 봤는데 진짜 다 캐릭터가 너무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아 진짜 다양하게 뽑았구나 이런 느낌을 먼저 받았고 그냥 뭐 다 다른 매력인 것 같다. 그 생각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경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솔직히 이런 거 있잖아요. 딱 봤을 때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엔 제일 인기 많을 것 같다. 인기 많을 것 같다는 있었어요. 저는 그 정숙이. 해금 연주하는 분. 친구. 네.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. 진짜 약간 하얘가지고 조각처럼 예쁘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와, 쟤 진짜 예쁘다. 저 사람 누구지? 이렇게 뭐 하는 친구일까?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필 제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같이 잡히면 완전 이상하게 생기고 예쁜 애랑 같이 있으면은 아 그러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또 생각할 만큼 진짜 예뻤어요. 딱 봤는데. 솔직히 우리 솔직히 아니 그러면 정숙님이 1등이다 아니면 그래도 내가 1등이다. 아 잠깐만요. 세련된 쪽은 정숙이가 1등이고 약간 수수한 쪽은 내가 1등? 아 그래서 어쨌든 제꼈다. 다 제꼈다. 내가 1등이다. 그건 결국 이제 본심은 내가 1등이다. 네. 평범한 쪽에서는 내가 1등이다? 근데 화려하게는 정숙님이 1등이다? 아 어렵다 이거. 저 잘 모르겠어요. 처음에 등장하실 때 네. 데프콘이 처음에 장모님 그러시잖아요. 네. 그거 가족이랑 다 같이 TV로 보면서 네. 어땠어요? 분위기가? 되게 웃겼을 것 같은데 솔직히. 그때 첫 방송이라서 제가 나가는 걸 아는 이모들 그리고 뭐 이모 할머니들 고모 할머니까지 다 보시고 계속 카톡으로 야 데프콘이 사위냐고 엄마는 되게 좋아하셨어요. 나는 데프콘 같은 스타일 좋아한다. 너무 유쾌하고 재밌다 이러면서 좋아하셨고 아빠는 안 들리는 척 하시고 아버지는 은연중에 반대를 하시는 또 네, 그냥 그 와중에 또 반대를 하시는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냥 저도 너무 웃겨가지고 가족 톡에다가 막 이제 올라오길래 그래서 그냥 계속 크크크만 보내고 있었고 만약에 진짜로 데프콘이 만약에 진짜로 막 연락이 와요. 예를 들어서 네.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니 너무 생각을 안 했나? 아니요. 단칼에 가죠. 데프콘님 혹시 보이시다면 죄송합니다. 그냥 네, 재밌자고. 네. 선생님 그 방송 보니까 외국에 갔다 오셨다고. 네. 언제 가서 언제 오신 거예요?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서 5학년 말쯤 돌아왔는데요. 그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 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공부를 좀 했었어요. 원래 영어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? 아니면 미국 가서 관심이 생기신 거예요? 제가 영어에 관심이 없을 수 없는 환경이기는 했어요.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영어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꾸준히 영어에 대한 노출은 있었는데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서는 별로 공부가 하고 싶지 않았던 아이였거든요. 근데 이제 끊임없이 영어로 얘기를 해야 하고 들어야 하고 학교 다니면서는 영어가 그냥 좀 체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? 돌아와서는 영어는 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영어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. 좀 더 이 언어가 너무 재밌다는 걸 느껴서
그 다음에 외고로 가게 된 거예요. 그럼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본인 공부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교수법까지 고민을 많이 하신 거네요. 네. 왜냐면 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서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니까 제가 쉽게 영어를 습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 아니면 제 친구들을 봤을 때 좀 기계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 게 한편으로는 필요했는데도 또 동시에 그것 말고도 좀 더 자연스러운 공부도 있으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?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전 두 개를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. 그러면 일단 그래도 저희 채널의 정체성이 토익이니까 만약에 목적이 그러면 토익이다. 나는 진짜 영어를 못하는데 토익 왕초보 딱지를 조금 떼고 싶다. 그러려면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. 한 3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있을까요? 딱 3가지로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이어지기는 해요. 목적을 잘 설정해라.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일단 내가 몇 점을 언제까지 받겠다라는 목적을 세우셔야 계획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 계획 하나 없이 시작을 뭔가 한다면 계획이 있어도 흐지부지해지기가 너무 쉬운데 없다면 더 의지가 떨어지는 게 사람이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이런 점수가 필요하니까 그동안 몇 번의 시험을 볼 것이며 그동안 몇 점 정도를 상승시킬 거다라는 걸 붙여놓거나 눈에 좀 잘 보이도록 적어놓은 다음에 시작을 하시길 정말 추천드려요. 그래서 마치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고3 학생들이 맨날 칠판 한 켠에다가 D-Day 365라고 시작하고 100이 되고 그게 30이 되고 1이 되잖아요. 그거 100일주 술 마시려고 제가 아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목적이 있어야지만 내가 그 안에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목적을 세우고 그걸 끊임없이 나한테 상기시키기.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. 진짜 공감하는 게 저도 늘 말씀드리는 게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라.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막 정말 이런 거 안 되잖아. 왕초보인데 나 한 달 뒤에 950점 받을 이런 거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.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하는 것 같아요. 네. 두 번째는요? 두 번째는 일단 목표를 잘 설정을 해두셨으면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독해, 듣기, 영역별로 한 권 정도씩만 잘 챙긴다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본인이 공부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? 그게 뭔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두 번째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가끔씩 너무 욕심을 부리셔가지고 이 교재 썼다가 저 교재 썼다가 저는 스스로 공부할 때도 그랬고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늘 말하는 거지만 한 것만 제대로 해도 얻어갈 게 너무 많거든요. 영어는. 내가 그 안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구나. 그리고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더 듣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좀 더 찾아보거나 적어놓거나 해야 되겠다. 그런 발견을 하는 시간을 추가로 갖는 게 여러 개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남는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두 번째로 왕초보를 떼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너무 많은 걸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눈앞에 있는 내 소중한 몇 개 안 되는 교재 안에서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좀 구분하셔서 모르는 거에다가 시간 투자를 더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이것도 제가 진짜 늘 말씀드리는 거 똑같죠.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 조금 했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. 물론 그 마음은 알아요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. 막 여러 교재, 수학 교재를 친다면 집합과 명제만 겁나 풀려져 있는 이런 것들처럼. 네, 그래서 한 권의 교재를 집중하면서 거기에서 본인이 약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을 하라. 맞아요. 좋은 말씀이죠. 근데 약간 그럴 수 있어요. 초보들은 본인이 약한 게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. 그쵸. 그런 거를 이제 찾아주는 게 선생님 역할이고. 맞아요. 그래서 비슷하게 제가 다른 토익 공부 안 하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너무 어렵기만 해요.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일단 이 교재 목차 보면서 어려운 거 한번 골라봐 했는데도 어려워해요, 애들이. 그렇죠. 네. 왜냐면 그냥 막연하게 어려운 거거든요. 그럴 때는 정말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를 인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걸 골라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그때는 하나하나씩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된 거예요.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처음부터 첫 장부터 나는 하나하나 이제 볼 건데 대신에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넘기지 말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. 이런 거를 다짐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
영어만 모르면 영어만 물어보면 되지. 막 이 단어뜻 몰라. 그럼 찾아보면 되지. 뭐 문법 설명 모르겠어. 그럼 뭐 여쭤보면 되지. 이게 아니라 정말 영어를 공부하는데 많은 다른 언어들도 섞여 있거든요. 영어만 공부한다고 해서 잉글리시만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어를 모르셔도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한자어도 많이 섞여 있잖아요. 설명이나 용어에 특히 문법 용어에 정말 한자어가 많아서 모르는 게 영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영어 공부하는데도. 그래서 다양한 면으로 정말 내가 이 한 문장을 읽었을 때 이거 무슨 말인지 설명을 읽어봐도 모르겠다? 그러면 그것도 같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려면 곁에 좋은 선생님이 계시는 게 사실 중요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혼자 공부를 하실 때나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곁에 계시면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그리고 솔직한 이 학습자의 태도? 난 이거 정말 모르겠어. 아,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? 그게 사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왕초보의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지금 자연스럽게 두 번째, 세 번째까지 말씀을. 네. 저는 분명히 두 번째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, 아, 자연스럽게 세 번째까지 이렇게. 제 주변에 보면 그런 친구들 너무 많아요.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넘어가요.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. 네. 영어 책을 봐도. 그래서 그런지 한국어로 그냥 눈으로 쓱 읽고, 읽히고, 들리고 하면은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더라고요. 근데. 뭔지 알겠어요. 제가 세 번째 본질을 파악했어요. 겸손하자. 약간 그거예요. 겸손하자. 맞아.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. 저는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사람의 뭐 인성이라든지 성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는다. 내가 무언가가 부족하고 조금 약간 남들이 보기에 평균보다 약간 조금 다르다.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려면 인정을 해야 돼요.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. 막 제가 오답노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귀찮아서 잘 안 해요, 솔직히. 근데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. 지금 내가 해설지 보면 다 알잖아요, 솔직히.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. 풀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해설지를 보면 알겠어요. 근데 그게 일주일 뒤, 한 달 뒤에 풀려야지만 내 실력이 되는 건데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그 인정을 하자. 그 말씀이에요, 그 말씀. 맞아요. 질문하는 것을 창피하지 말고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도 마찬가지.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라는 거. 맞아요. 이게 세 번째로군요. 맞아요. 그 말씀이에요. 사실은.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려도 되나 싶어서 좀 애둘러서 말한 거지만 사실 정말 그거죠.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영어 공부한다고 해서 한국어 모르는 거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안다고 짐작하고 넘기지 말고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고 정리하고 암기도 하고 근데 이런 자세가 다 갖춰지려면 결국에는 자기 성격이 좀 겸손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그 있잖아요. 솔직히 이건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그 영숙님도 네. 선생님도 출연을 하셨지만 다른 기술을 또 보는 시청자일 거 아니에요? 아, 그쵸. 혹시 내가 이때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남자분이 있나요? 그냥 막 정말 마음에 든다. 진짜 만나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냥 방송에서 봤을 때 아, 저분 괜찮다. 약간 이런 분. 맞네요. 이런 표정이 한두 분이 아닌데 지금? 그 2기에 계시는 영수님 파일럿 하시는 분. 네. 정말 그 약간 상견례 프리패스 상. 아, 네. 네. 너무 인상도 진짜 좋으시고 그리고 그때도 영숙님이랑 결혼하셨잖아요. 그쵸. 너무 잘해주시잖아요. 물론 두 분이 케미가 너무 잘 터진 것도 사실인데 잘 맞으셔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다들 지금 들으시면서 약간 예상하셨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유부남을 고르는 것은 약간 안전빵이다. 솔직히 이런 질문에서 유부남은 너무 안전빵을 하는 게 아닌가. 솔직히 미혼남 중에서 고른다면 미혼남까지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면 아니 막 이렇게 가신 분들 말고 너무 안전하다 답변이 지금. 좀 그랬죠? 네. 아직 안 가신 분들 중에서 설렜다? 약간 심쿵 포인트가 있었다? 이런 분이 계시는가요? 심쿵 포인트? 그 머릿속에 있는 그분 지금 말씀하시면 돼요. 지금 있는 그분 말씀하시면 돼요. 근데 제가 1기를 봤을 때 사실 외적으로 좀 멋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정수님이셨나? 뭔가 약간 키 크고 웃을 때 환하게 웃으시는 분을 좋아해가지고. 근데 이거 우리가 보기에 또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. 1기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. 1기 솔직히 기억 안 나. 1기는 솔직히 난 그 성악하시는 분 말고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4기, 6기 중에서 고른다면? 4기, 6기 중에서
자기분들이 지금 처음에는 영철님밖에 생각이 안 나시다가 아니, 그분을 언급하면 안 돼요. 유튜브에서 죄송해요. 유튜브에서 그분 언급하면 안 돼요. 네. 죄송. 네. 그럼 6기 중에서는 첫인상은 그분이요. 그 수트 만드시는 분. 아, 네. 상철님. 아, 상철님. 네, 네. 맞아요. 첫 인상은 그런 분한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일단 약간 남자 같은 느낌도 좀 드시고 좀 듬직하시고. 상철님 보고 계십니다. 010 커리어적인 활동 계획이라든지 본인의 목표. 우선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선생님 강사로서 이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. 왜냐면 그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요즘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 가르치는 방향도 떠올려 볼 수 있고 다른 선생님들도 또 같이 현장에서 만나면서 아, 저분들은 저렇게 계속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체크가 되는 곳이어가지고 꾸준히 학원에서 강의를 계속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뭐 온라인이나 그거를 조금 더 다듬어서 올해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볼 계획이 있고요.